이거 2학년 시험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맨 뒤부터 공략해 보는데 208페이지부터 223페이지랍니다. 사회 문화 해결에 동참하는 글쓰기입니다. 자, 지금 학생들이 목 상태 많이 안 좋습니다. 지금 학교에 목 감기가 되게 유행하고 있는데 약 아무리 먹어봤자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아이고, 저 지금 살짝 먹다 목에 걸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리기를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언제까지 끌고 갈 수는 없어. 근데 이제 제가, 자, 이거는 사람이 잘 알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몸에 넣을 때 뭘 넣는다, 주사로. 그럼 뭐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성분을. 알아요. 선생님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성분에서 이게 뭔가요? 그럼 물어보고 검색을 해본단 말이야. 논문도 찾아보고 등등. 근데 제가 이제 맞는 약은요, 감기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몸에 염증만 제거해줘서 기침, 많은 기침을 빠르게 낫게 해주는 약이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감기약은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야 돼. 그렇죠. 근데 안 먹잖아. 이 놀라운 애죠. 그렇죠. 무엇인가 알려줬을 때 아까 보셨죠. 저도 링게 오나 아파서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그럼 내가 간호사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2분 뒤에 나오세요. 근데 내가 몇 분 뒤에 나왔어. 나는 철저하게 지킨단 말이야. 왜? 그 분야에서 내가 전문가가 아니잖아. 그분 전문가잖아. 그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 시키는 대로 안 하니까 아프고 성적으로 하면 못하고 헷갈리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저는 카톡도 보내놨잖아요. 얘가 잔다에 내가 소모가 되거든. 근데 잤잖아. 그치? 왜냐면 링게를 맞고 이제 제가 이제 점심을 사줬는데 그 점심을 먹으면 졸려요. 그 성분 월계 수입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거기에 월계 수입이 나른하게 몸을 만든단 말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감기약 아까 너 거 사줄 때 내가 뭐라고 물어봤어? 아, 감기약은 네 돈 사지, 네 돈 이산이지? 할 때, 이거 졸린가요? 물어봤잖아. 이해되죠? 졸린 약이 포함되어 있다면, 뭐야? 아침, 저녁에는 좀 약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들도. 다 전략과 전술이죠. 그죠? 여러분 전략과 전술 2년 말이에요. 시험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집중하시고. 이해되시지? 오케이, 좋습니다. 사회 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글쓰기. 환사하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대요.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있죠. 이렇게 공개한 좀 미세먼지 문제도 있고, 뭐 전쟁 문제도 있고, 등등등등등, 그치? 근데 우리는 고민이 든다는 거야. 윤동주 선생님 내가 고민하셨죠. 뭐, 글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그게 부재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봅시다. 사회 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글쓰기. 글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난 채식주의자인데, 밑에 보니까, 채식주의자들 배라는 급식이 제공됐으면 좋겠어. 오른쪽. 급식에서 채식 선택권을 부재하는 학생들 진정서에 대해 국가인권위에서는 학교 급식에서도 채식 식단을 보장받도록 개선하라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채식을 한번 써볼게요. 1이 채식이에요. 자, 그러면 원론적으로 제가 빨리 설명을 드리면 다들 아프니까 기침 많이 나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나는 육식하거든요. 솔직히 채식 좀 싫어합니다. 그럼 뭐 우리 급식이 잘 나왔어. 내가 잘 먹었단 말이야. 근데 어느 날 채식의 나라고 채식밖에 안 나와. 난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요. 그건 아니죠. 역차별입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역차별. 우리는 역차별을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건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이슬람교 있어요? 원래는 없었잖아. 근데 갑자기 들어와서 뭐 엎드려 있어 시간 되면 내가 너를 썼는데 너가 이슬람 교야 지금 이래야 돼 너하고 몇까지 절하고 있어요. 지금 미칠 것 같아. 팔짝 뛰고 있어. 자기를 자기를 보장해 달래. 보장할 수 없어. 여기는 어디예요? 한국이잖아. 이해되십니까? 역차별 아니야. 진정서 얘가 내버리면 역차별이 되는 거잖아. 이해되십니까? 종교의 자유를 만든데 한국에 와서 뭐 호법 따라야겠어. 호법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역차별 잘 생각하면 좋은데 만약에 채식 식단을 원하면 자 1번 기존 식단이 학교 점심에 나오고 맞죠? 2번 채식 식단도 별도로 나오면 되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낭비가 심하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 예를 들어 종교생이 100명이야. 그래서 90명이 기존 식단을 원했어. 채식 식단을 10명이 원했어. 그러면 계속 이렇게 나오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거 누가 불만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근데 이제 머리가 반팅이 불팅인 사람들 뭐야? 채식에 나를 선대해서 채식으로 나가자. 난 싫어요. 난 싫다고. 90명이라고. 이해되시죠? 이것이 바로 뭐야? 따라서 평등. 이게 평등이라는 겁니다. 역차별의 평등이 아니고 채식에 난 육류밖에 안 먹는데 너 채소 먹어라. 기분 좋겠어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사회 문제 해결됐네요. 바로 자 갑니다. 그래서 자 글을 통해 사회제도나 사람들의 인식을 바꾼 사람이 더 있는지 찾아보자. A씨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목에 앉아서 소파 광장 선생님은 1923년 5월 2일 제1회 어린이날 기념日열며 세계 최초의 어린이 인권 선언문을 불리는 어린이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선언문은 어린이는 어른처럼 독립된 인격체에 대화하며 어린이 노동을 금지할 걸 제안한 등의 내용을 담겨 어린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꾼 내용을 주었다. 광장 선생님의 연설문은 1924년 유엔에서 발표한 아동 인권 선언문보다 1년 앞선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어린이 인권의 중요성에 대해 사람들의 인식에 큰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 그 예시가 나왔는데 그 유명한 EX 누구예요? 소파 강정환 선생님입니다. 맞죠? 네. 그래서 뭐예요?
어린이. 이 당시만 해도 애들은 가라 애들이 뭐 물어보면 커서 하는 거야 임마. 어디 건방지가 어른들이 계시고서 애가 와 너야 술이나 받아라 요런 이제 짐작 취급이나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뭐야 상당히 뭐야 하나의 인격체로 보시는 아주 이 당시로 봤을 땐 독특한 발상이죠. 이해됩니까? 그거를 먼저 하셨대. 그러니까 사회 문제가 해결이 됐죠. 자, 미국의 인권 운동가 그렇죠. 목사님이죠. 마틴 루터 킹이 1963년 8월 29일 25만여 명이 운집한 미국 워싱턴 건축집회에서 발표한 연설문은 당시 미국 내 인종차별과 불평등 문제를 비판하며 이후 미국 인종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데도 큰 영향을 발휘하였다. 그 유명한 마틴 루터 킹이 나오네요. 그래서 1. 국내가 한 명이 나오고 2. 해외 미국 마틴 루터 킹 그 유명한 그거 알잖아요. 시작. I have dream. 으로 시작돼. I have dream. 난 꿈이 있습니다. 하면서 시작되는 전설적 연설입니다. 그거 외워도 여러분 인생에 아무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꼭 외워주시길 바랄게요. 저도 옛날에 그 영어로 외웠었는데 다 까먹었네요. 이게 나이 들었나 세상에. 다시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글을 써야 할지 이야기를 나눠보자. 제시하려는 사회 문제나 현안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1. 구체적 해결 방안과 함께 자신 의견이 반영됐을 때 예상되는 긍정적 변화를 담아 쓰도록 한다. 그게 뭐가 있냐? 얘를 순서대로 나눠볼게. 첫 번째, 관심을 촉구해야 된다. 자, 2번, 관심을 촉구해라. 2번, 해결 방안도 나와야 된다. 얘가. 그래서 내가 말한 방안으로 했을 때 3번 어떠한 좋은 효과가 있는지 긍정적 변화도 긍정적 변화. 자, 1번 때문에 이제 저번주에 일어난 일이 거룩한 방파제라고 이제 반대운동 펼치는 단체가 모여가지고 국회 앞에서 이걸 했죠. 많은 사람들 왜 국회 앞에서 그걸 하냐 물어볼 거 아닙니까? 왜? 자, 이 글에서도 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 알아요. 왜? 우리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를 해야 돼 일단? 사람의 관심 축구해야 돼. 사람의 관심이 없어 내 편 들어주지 않아요. 두 번째, 그럼 본인이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게 뭐 내가 해결 방안이 이게 있는데 이게 된다면 하고 좋은 효과가 있어야 돼, 안 좋은 효과가 있어야 돼. 좋은 효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 지금 순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나는지 봅시다. 책을 읽고 우리 사회의 문제를 확인하기. 책을 읽으면 공동체 구성의 안정과 행복을 위협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문제에 대한 자세한 좀 영입해보자. 다음은 방면 시간까지 다양한 시설과 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도시의 편리함 뒤에 야간도도 가는 이들의 수고와 야간도도의 늘어나면서 발생한 사회적 문제들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제 목소리 더 빠릅니다. 우리 사회 현상과 그 안에 담긴 공동체 문제를 파악하며 읽어보자. 자, 제목이 밤을 잊은 도시 24시간 누구에게나 평등할 겁니다. 24시간 불 꺼지 않는 도시 부대의 숨은 노동 읽습니다. 늦은 밤 화려한 불빛 도시의 특징이다. 청소년들에게 갈 수 있는 곳이 제한되어 있지만 어린이 경우는 늦은 밤까지 해도 마음은 무엇인가 할 수 있다. 요즘에는 김밥차 햄버거 가게, 카페, 노래방, 헬스장, 동물병원 등 24시간 운영하는 곳을 찾기 어렵지 않다. 24시간 운영하지 않더라도 밤늦은 시간까지 문을 위한 상점도 많을 뿐만 아니라 심야상을 하는 극장 역시 많다. 내가 볼 때 코로나 전에 쓰여진 글 같아요. 그죠? 지금 24시간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24시간 깨어있는 도시에서 사람들 온갖 편의를 누리는 동안 누군가는 그 편의를 제거하기 위해 한밤중에 그리고 새벽에 일해야 한다. 야간 시간에 소비하고 즐길 거리가 많아진다는 것은 사람들이 퇴근하고 쉴 때 일터를 지키는 이들이 있어야만 의미한다. 야간 노동 감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자, 문단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가부터 갑니다. 가에서는 도시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특징은 뭐냐? 24시간이 계속 뭐예요 지금? 켜져 있다. 24시간 불빛. 이거는 저처럼 시골 살아본 사람 아니면 모르죠. 저녁에 잠이 안 왔죠. 너무 밝아서. 그치? 뭐 커튼을 해도 그쵸? 곤충 소리밖에 안 들려. 시골 살면 개도 안 짖죠. 저녁에는. 근데 도시 왔더니 차 지나가는 소리도 들리고 도시에서 살아온 애들한테는 안 들려. 근데 시골에서 넘어온 사람한테는 들리거든요. 그런 불빛이 공해가 있죠. 어쨌든 여기서는 긍정적. 그래서 지금 가만 봤을 때는 뭐냐면 자, 이 도시의 특징이 긍정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에서 하지만이라는 담화 표지로 자, 이런 걸 뭐라고 그런다? 하지만 담화 표지라고 합니다. 담화 표지. 선생님, 담화 표지가 뭔데요? 예를 들어서 이거 예를 들어서 은우는 귀엽다 하지만 그럼 뒤에 뭐가 나오겠어? 근육이 많다.
반대되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쵸?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가 나왔어? 부정적인 것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입사장 깨어있는 도시에서 사는데 온갖 편의를 누는 동안 누군가는 계속 일해야 된다잖아. 그치? 근데 누구한테 집중을 했냐? 노동자의 야간 노동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거를 볼 때 항상 비판적으로 바라보기를 해야 되거든요. 따라합시다. 비판적 바라보기. 저는 이 글에 지금 요거까지만 봤을 때 무조건 반대합니다. 요거까지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저녁에만 일을 하는 사람이야. 나는 돈을 더 많이 벌려고 저녁에 일하면 0.5배, 2배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나는 낮 시간에 자고 저녁에 하는 게 난 편해. 내가 저녁 시간을 딱 했어. 근데 저녁 시간 딱 해서 계속 일하고 있었어. 근데 은우라는 사람이 갑자기 이제 국회의원 되더니 갑자기 편지 보더니 아유 DJ 막 힘드시죠? 안 힘든데요? 이 야간에 일하시니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안 힘들다니까요. 제가 법을 제정해서 교대 근무를 만들겠습니다. 저 그렇게 못하는데 그러면 일자리가 없어지는데요.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가버린 거예요. 웃고 있잖아 지금. 너는 웃잖아. 근데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이래서 법이 바뀌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공장근무로 말씀드리면 공장근무에서 전에 주간할래 야간할래 그래서 고정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 생체 리듬이 본인이 정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뭐야 막교대가 됐다고. 예를 들어 2주에 걸쳐서 2주는 주간 2주는 야간. 자 뭐가 힘든지 봐보세요. 나는 뭐야 낮 시간 공부 좀 하고 좀 쪽잠 자. 그 저녁에 돈을 번단 말이야. 내가 택한 일이야. 됐어? 빡세면 내가 택했어. 두 번째 내가 택할 수 있는 방법 없어. 낮에 2번 일하면 밤에 무조건 2번 일해야 돼. 낮에 2번 일할 때는 학교도 못 가잖아. 자, 뭐가 더 불행해지겠어? 하나, 둘, 셋? 후자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뇌를 달고 있다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따라서 그 입장에서 생각하자. 그걸 해야죠. 그죠? 이 글을 벌써 나는 비판할 수가 있죠. 이해되죠? 이게 바로 비판 능력입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계속합니다. 야간 노동의 삶의 패턴은 완전히 뒤흔든다. 야간 노동자 삶을 오랫동안 연구해놓은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 사회학자 해리엣 프레셔 교수는 뭐죠? 한 명 주간에 단 한 명 야간에 일하는 커플에게 태그팀 커플의 내용을 줬다. 이 명칭의 유령이 이렇다. 폴라리스행 경기 중에 두세 명이 한 팀을 이루어 벌인 경기가 있는데 팀당 한 명씩 링에 올라가 경기를 하다 선수를 교체할 때 링 밖에 있는 다른 선수와 태도를 한다. 한 조로 위치를 바꾸고 한 명이 링 위에 올라가고 다른 한 명은 링 위에 나간다. 한 명이 퇴근하면 집에 돌아오고 다른 한 명 바로 출근하는 커플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는가? 이들 태그팀 커플은 가족을 이루어 살고 있지만 일상적으로는 집에서 스치듯 만나고 헤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단란한 가정을 생각하기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참 희한한 사례를 지금 봤네. 다해서요. 이 x 예시가 있으면서 태그야 태그 부부. 그리고 교수 이름이 나왔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야? 얘는 뭐를 했고 이런 걸로 따라서 신뢰성.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름 전문가인가 봐. 그래서 신뢰성을 획득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도 웃기게 생각해요. 아니 지금 표본님 몇 부부야? 하나 둘 셋. 한 부부밖에 없고 너무 일상적이지 않은 부부잖아.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렇지? 어쨌든 자 그래서 다 요약 끝났습니다. 이렇게까지 가게문을 열어 하는 자영업자 상황도 비슷하다. 특히 혼자서 가게를 뿌리는 나홀로 사장들은 28.8%가 주당 52시간, 68시간, 13.2%, 68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 작은 가게에 참여도 멋진 사장을 해놓은 거지만 현실은 가족과 식사 함께 할 시간도 내기 어려운 것이다. 나에서는 또 예시가 있는데 자영업자가 쉴 시간이 없음. 또 얘도 비판해 볼게요. 자영업 내가 고깃집을 하는데 왜 24시간 운영을 할까? 뭐를 벌려고? 하나 둘 셋? 돈 벌려고잖아. 돈 안 벌려고 하면 10시까지 하고 그냥 문 닫으면 되잖아. 그냥 본인의 선택을 왜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어? 그치? 다음 밑에 막 합니다.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 그를 위해 시장 또한 만들어졌다. 2007년 대형마트 영업시간이 저녁까지 확대됐을 때 퇴근시간 늦어 정부에 어려웠던 사람들이 이를 환영했다. 하지만 덩달아 대형마트 마감 직원들은 퇴근시간도 늦어졌다. 자정에 영업을 종료하면 그대 퇴근시간은 새벽 1시 가까이 된다. 노동자들 새벽 근무가 늘어나니 퇴근이 문제였다. 새벽에 퇴근한 노동을 위해 한 지방자치단체는 새벽 운영하는 올빼미 버스를 만들었다. 짤러 이 서비스는 새벽 퇴근 후에 택시를 타고 했던 사람에게 환영을 받았다. 그리고 새벽에 일하는 버스 기사가 생겼다. 새벽에 아이를 맡기는 것도 문제가 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4시간 어린이집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새벽에 일하는 어린이집 선생님이 생겼다. 야간 노동은 또 다른 야간 노동을 낳았다. 악순환인 것이다. 야간 노동이 당시에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노동자 전체 삶의 질이 나빠졌다. 말을 정리를 한다면 말은 야간
노동의 악순환. 예시를 들어드리면 야간 직업 때문에 다른 야간 직업이 생겨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이걸 또 공격해 보자면, 아니 직업군이 막 더 생겨났잖아. 그럼 창조경제네. 경제가 막 돌겠네, 그치? 아니 결국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돈을 쓴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런 걸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자, 이 작품, 자, 그래서 이 작품에서 본다면 여기 별표, 자, 주장이 있고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어요. 내용이 상당히 쉬운 작품입니다. 왜 쉽냐? 내용 자체는 뭐야? 야간 근무에 대해서 긍정하고 있어, 부정하고 있어? 부정하고 있잖아. 그리고 이해하고 있는데, 자, 근거는 항상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자, 선생님 주장은 그러면 제 멋대로 해도 됩니까? 네, 됩니다. 이유도 네 멋대로 해도 됩니까? 됩니다. 근데 뭐야? 근거는 안 돼요. 근거는 그래서 반드시 1번, 자, 신뢰할 만한 사람이 나오거나 전문가. 2번, 신뢰할 만한 뭐야? 지표. 다른 말로 얘기해서 숫자 그래프 있잖아. 맞습니까? 네. 숫자 같은 그런 그래프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근거는 못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주장과 이유를 헷갈리는 사람은 종종 있어요. 근데 그래서 어떤 주장하는 이유 논설문으로 보이는데, 논설문에서 근거는 객관적. 아, 어떤 유명 사람이 나왔어. 아, 어떤 사람, 그냥 사람이 아니고 유명한 사람이 나왔어. 그 다음에 뭐야? 어떤 지표 숫자가 있으면 무조건 뭐라고요? 근거입니다. 일명 주의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근거는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맞춰봐. 토머스 무슨 모모 대학교 토머스 박사에 따르면 하나 둘 셋 통거죠. 그치? 17.4% 모모 조사로 드러났다. 통거죠. 이해돼? 너무 쉽죠? 오케이, 좋습니다. 계속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소제목이 있네요. 소제목이. 별표 한번 쳐볼게. 소제목으로 뒷 내용을 예측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갑니다. 어떤 게 나오는지. 야간 노동자 삶은 어떨까? 늦은 밤에 일한 것에 여러 문제를 안 된다. 우선 건강에 좋지 않다. 야간 노동자, 주간 노동자에 비해 적당한 우울감 높고 위장질환, 심장기 질환 위험성이 크고 낮은 수면을 질 필요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다소 발표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밤 노동이 암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아, 그래서 바에서 여러 문제. 이 야간 노동에 여러 문제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고 있어요? 아주 신뢰할 수 있는 기관 뭐예요? WHO가 나오잖아. 맞습니까? 네. 우린 너무 WHO 너무 쉬운 거야. 그럼 뭐예요? 근거겠죠.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다음 밑에. 늦은 밤에 일하면 다른 사람들과 생활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 친척들과의 교류가 어렵다. 특히 자녀가 있을 경우 문제가 심각하다. 자녀 말치 어려운 야간 노동자들이 자녀가 멀어지기 쉬운 것을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 야간 노동자도 우리가 두시밤을 즐길 때 늘 옆에 있어 하지만 우리는 그때 삶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다. 잘 봐. 그러니까 사 같은 경우가 바로 뭐야? 이유라는 거야. 야간 노동을 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죠. 그치? 근거는 없잖아요. 지금 딱 봐도. 그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요런 부분이 이유구나. 4는 야간 노동의 이유가 나오고 있어. 안 좋은 이유가 주의 근 중에. 오케이, 넘겨봅시다. 4까지 하는 거죠? 아이고. 4. 오케이, 좋습니다. 하지만 밤에 일하는 게 꼭 나쁘다고만 할 수 없다. 누군가는 밤에 이런 일자리가 있던 걸 계기도 하기 때문이다. 필자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다. 대학생 할 때 가정교육 그리 좋지 않아. 돈을 벌 필요가 있었지만 학교에 다니면 돈을 벌기 쉽지 않았다. 낮에는 학교에 가야 되고 전시간 공부를 하거나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니 일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때 선택한 것이 주유소 야간 아르바이트였다.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늦은 밤 동안 일하다 보니 나보다 시급이 일정부에 많았고 새벽 3시까지 일하면서 피곤하긴 했지만 아예 밤을 새운 건 아니어서 그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안성맞춤인 자리였다. 이렇게 야간 일자 덕분에 어렵지 않게 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 부분에서는 갑자기 뜬금포 긍정이 나오면서 중요 포인트 본인 예시, 본인 일화가 나오고 있으면서 갑자기 긍정을 하는.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야간 공부 하지 말자 했었는데 뭐야? 균형이 잡힌 글로 보입니다. 선생님 10번 안 좋다고 한 번 좋다고 해도 균형 잡힌 걸로 봅니까?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학교 선생님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 학교 선생님이 긍정이 너무 적을 때는 이거 긍정 한 번 나왔지만 균형 잡힌 글은 아니야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보편적으로는 그거 뭐야? 균형 잡힌 글이라고 봐요. 왜? 나랑 너랑 의견이 다른데 너 의견도 한번 봐줬잖아. 그쵸? 너 의견 편도 한번 들어줬잖아. 그런 걸 뭐라 그런다고? 균형 잡힌 글이라고 한다고. 이해됐지? 다음
합니다. 또 소제목에 나왔어. 2시에 밤 대하는 우리의 자세. 지금 잠깐만 차까지 앞까지 간 건가요? 지금 내가 넘어갔어. 미안해. 앞까지 갔죠. 자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떨까? 만약 어떤 노동자 대형마트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근무자가 근무 시간이 자정까지 확대됐다고 생각해보자. 전체 생활 패턴과 맞지 않거나 야간 근무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갑자기 일을 그만두기 어렵다. 고용된 처지인 그의 삶은 밤 시간까지 영업하기로 결정한 회사의 방식에 크게 좌우된다. 자발적으로 야간에 일한 것은 어쩔 수 없이 야간에 일한 것과 어머니 다르다. 물론 밤늦게까지 혹은 야간에 일한 것이 주간 근무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 이 일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하지만 애초에 연장 근무와 야간 근무를 해야만 생활이 가능하도 임금 체계가 책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야간 근무를 택한 것은 진정한 자발적 선택이라 말할 수 없다. 자발과 강제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 자에서 자발적 vs 뭐예요? 강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제. 자, 필자가 야간 노동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좋은 기억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평생 지전 아니었기 때문이다. 일하는 2년 남짓 기간 동안 훗날을 도모할 수 있었고 학교를 졸업한 후에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었다. 만약 잠시 거쳐가는 과정이 아니라 오랜 세월 새벽 일을 해야 생계 유지된 상황이었다면 가정을 꾸렸는데도 새벽 때문에 아이를 제대로 돌보 어려운 상태였다면 그 일을 하지 못했거나 일하면서도 괴로운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얘랑 연결이 되면서 자, 얘가 지금 즐거운 기억을 가지고 있대. 자, 내 즐거운 기억은 고작 알바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만약에 직업이었다면 불행했대요. 참 좀 웃긴 글이네. 이렇듯 2시의 밤은 개인의 선택과 기업의 결정이 맞물린 문제이다. 더불어 이는 정책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정책은 우리의 합의와 사회적 공간을 바탕으로 한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야간 노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자,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하에서 화두를 던지고 있어. 우리 사회는 뭐를 이 야간 직업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하고 지금 화두를 던졌습니다. 갑니다. 2020년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위원회 새벽 근무를 없애고 근무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바꿨다. 그 전까지 환경위원회 근무시간은 새벽 3시부터 낮 12시였다. 그동안 우리가 아침에 출근하거나 준비할 때 깨끗한 거리를 마주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새벽에 일하는 덕분이었다. 이것은 우리가 누린 편이다. 대신에 밤에 일하는 사람들이 치러야 되는 비용은 무엇일까? 그래서 대신 밤에 일하는 사람들이 치러야 되는 비용이 있대요. 자, 사례가 예시, 지방자치 예시가 나왔고, 뭐가 나왔다고? 지방자치 예시. 사에서는 지방자치 미화원 시간대 예시가 나왔어. 예시가 나왔고, 그 다음에 뭐야? 밤에 일하는 사람이 치러야 되는 비용, 이분들이 치러야 되는 비용은 무엇인가? 자, 내 동생으로 얘기할까요? 내 친한 동생이 지금 환경미화원을 하는데 새벽에 일어서 좋대요. 왜냐면 다 새벽, 물론 정상적 사람은 이렇게 치워주고 있으면 고생이 많으신다 이럴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근데 보통 그러지 않아요. 이거 유명한 짤이잖아요. 엄마가 손잡고 있다가 환경미화원 보면서 너 공부 안 하면 저런 사람 된다 이런 거. 이거 어마어마한 그렇죠 유명. 근데 웃긴 게 악플만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야. 애 교육했는데 저게 뭐가 문제가 되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럼 내 동생한테 물어봤어. 너는 누구 마주친 게 좋니? 없는 게 좋니? 없어야 청소를 빨리 하죠. 예를 들어 이 시간대로 예를 들어서 봐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많잖아 이 시간대는 길거리에. 그 청소를 하기가 더 번거로울 거 아니야. 그쵸? 여름이라고 생각해봐. 새벽에 청소하고 싶냐? 우리가 오후에 청소하고 싶냐? 나는 이거를 뭐든지 다 공격할 수 있다니까. 그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서가 아니고 논설문은 어차피 원래 논설문이란 건 뭐야? 따라하면 논설문은 흑 아니면 백이에요. 둘이 싸우는 거예요. 둘이. 그렇기 때문에 반박이 돼. 이분도 지금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는 반박할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간에 너 그렇구나 난 이렇구나 하면서 물론 논설문이 이제 제 현장을 오게 되면 뭐가 돼요? 대화일까? 협상일까? 아니잖아요. 협상. 그럼 뭐예요? 토론이 됩니다. 토론에 승자가 있어 없어? 하나 둘 셋? 있습니다. 없다는 게 가스라이팅입니다. 토론은 반드시 승자가 있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으로 또 토론에서 승자가 결정됩니다. 그럼 내가 승자 됐다고 이 글은 잘못된 거야 또 이러면 안 되죠. 이 글도 일리가 있다 하면서 포용하는 거죠. 이해되죠? 근데 이게 포용하는 걸 잘못 알아들으면 요새 그런 데라면서요. 운동회에서 청팀 배쯤 승자가 없대요. 있는 학교도. 운동회는 거의 다 사라져서 구경도 할 수 없고 있는 학교도요 승자가 없대요. 왜? 지면 애 기 죽는다고요. 와, 난 지금 그 뉴스를 보면서
너가 열심히 했어. 그럼 승자가 되고 싶어, 패자가 되고 싶어. 열심히 하든 안 하든 승자가 되고 싶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말이 안 되잖아.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이것도 뭐예요? 제 주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알아서 판단하세요. 뭐 지금 다 개나 소나 다 1등급 맞는다면 제 눈앞에 있는 학생들 왜 앉아있냐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바짝 차리시고 우리 좋습니다. 2015년부터 3년간 근무중 사망 환경위험이 18명 부상자는 1803명에 달했다. 새벽 일어난 까닭에 시야과가 잘 안되다 보니 후진한 청소에 치이거나 다른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도 잦았던 것이다. 그뿐 아니라 새벽에 쓰레기봉투 치울 때 그 안에 들어있는 뾰족한 물건 잘 보이지 않은 부상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환경미화원들 사고에 잇따른 환경문화 2019년 3월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지침 등에 환경미화원들이 야간 새벽 작업을 주간 작업으로 전하는 공고를 내렸다. 이 공고에 따른 몇몇 지방자치단체들이 환경미화원의 새벽 근무를 없애는 방향으로 근무 환경을 바꾸고 있다. 잘랐어. 화에서는 그래서 예에서 사망이나 부상 사례를 예시를 보여주면서 지금 그래서 몇몇이 지금 바꾸고 있다.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갑니다. 주간적으로 근무 시간을 조정하여 시범 운행을 했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한 결과 환경미화원의 만족도가 95%에 이르렀다고 한다. 위에서 말한 것 같은 위험 요소가 사라진 데 만족도가 높았고 특히 이전까지 누릴 수 없었던 가족, 친구와의 소소한 걸 누릴 수 있게 되어 만족스럽다고 했다. 자, 환경미화원들이 근무시간을 바뀌면서 우리의 거리는 깨끗해진 시간이 3시간 늦춰졌다. 그 대신 환경미화원의 건강과 생활이 좋아졌다. 3시간하고 환경미화원의 건강생활을 쓰면 되겠네요. 뭐를 쓴다고요? 3시간이 우리는 늦춰지면서 환경미화원의 건강과 생활은 더 좋아졌다고 하죠. 또 얘도 공격을 해볼게요. 자, 이 글에 지금 이 부분에 결정적 문제점은 있습니다.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한 결과 원래는 얘가 얘예요. 근거죠. 그런데 약간은 부정확한 근거예요. 둘이 뭉실한 그 지방자치 어딘데요 할 때 말 못하면 이 근거는 박살납니다. 왜? 근거는 반드시 객관적이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용산구요 이러면 그건 맞는 아주 강력한 방패가 되는 거죠. 근데 어딘가요? GPT에서 땄는데 GPT에 다시 물어보니까 사실 거짓이었어. 이러면 바로 박살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냥 봐봐. 한 대학 조사에 따르면 이거 믿냐? 그 대학이 어딘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 못한다? 그럼 근거에서 떨어지는 거죠, 사실. 그렇죠? 약간 약한 근거라고 합니다. 그걸 이해되시죠? 자, 계속 갑니다. 이 경우는 어떨까? 계속 예시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교통에 많은 간선도로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곳에 차선이 많이 바뀌어져 새로 치러야 되는 상황이다. 낮에 작업과 하루 종일 극심한 교통정체가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시간이 낭비되고 공회전 증가로 인해 오염물질 또한 많이 배출될 것이다. 반면에 새벽 작업을 하면 무리 없이 작업을 마칠 수 있다. 그때 새벽에 일하는 사람들이 힘이 될 것이다. 결국 유해사 정책을 결정하는 건 여론이다. 우리는 무슨 선택을 하는 게 옳을까? 잘랐어요. 저는 반대 상황이 나왔습니다. 균형이 잡혔습니다. 그래도 자, 길에 대해서 나와서 밤이 더 유리했잖아요. 맞습니까? 우리 선택.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아까 여기 봐봐. 우리 사이는 어떤 선택해야 되는 것인가? 하에서도 있었잖아. 여기서도 그래. 밤에 유리한 것도 있어. 근데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해야 될까? 이 저녁에 일하는 사람은 불행할 텐데 하고 이게 전형적인 뭐예요? 초점 맞추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글 쓴 사람의 머리에는 뭐가 딱 박혀있냐? 절대 흔들리지 않는 딱 있거든요. 자, 따라합시다. 저녁에 일하는 사람은 불행하다가 있어요. 그냥 박혀있어. 그럴 수는 있겠죠. 저도 저 일상 저는 회사 생활을 잠깐 했었죠. 그때는 저는 첫 차 타고 출근을 했었습니다. 첫째 사람이 많을까 적을까? 하나 둘 셋. 맨 첫 차는 적어요. 두 번째는 졸라게 많아요. 세 번째 랜덤이긴 한데 1, 2, 3 중에 하나를 타야 돼. 눈치껏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강사가 되니까 10시에 출근하거든요. 오늘 목격하셨죠? 솔직히 그렇게 빨리 나올 줄 몰랐어요. 제가. 그리고 저녁 10시까지 수업 버틴지 몰랐죠, 솔직히. 주말은 더 바쁩니다, 참고로. 근데 저는 행복해요. 왜? 10시에는 지하철에 사람 훨씬 적거든요. 완전 올 확률이 100%예요. 얼마나 좋아. 그럼 전 남들보다 늦게 일어났으니까 점심시간도 조금 줄일 거 아니야. 내가 일반적으로 점심 먹어가면서 한번 붐빌까 안 붐빌까? 안 붐빕니다. 너무 좋아요. 저는 사실 좋습니다. 그리고 퇴근 시간에도 사람 많을 거 아니야. 나는 다른 사람보다 퇴근 시간 뒤잖아. 그럼 또 앉아갑니다. 좋잖아. 다만 안 좋은 건 그건 있어요. 주말엔 보통 쉬잖아요. 산드시 5일째라서. 근데 저는 토요일, 일요일 제일 바쁜 직업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안 좋은 게 저는 가족 결혼식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결혼 보통 언제 하죠? 그쵸. 자, 따라오자. 보편적. 그럼 보편적이란 건 뭐에 맞춘 거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따라오자. 회사원. 회사원에 맞춘 거예요. 회사원들은 보통 주말에 쉬잖아. 그러니까 주말에 결혼식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는 보통 반대잖아요. 저는 쉬는 날이 화요일 하나 있었는데 이제 화요일도 못 쉬거든요. 그럼 결혼식 갈 수 없어. 결혼식 가려면 은호야, 네가 수업 대신 해주라. 3시간 부탁해. 그러고 갔다 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정말 친한 가족 한 번 그렇게 한 적은 있어. 제가 맡기고 대신 맡기고 택시 갔다 왔다고. 야, 택시하고 갔다 왔는데 차가 막혔을까 안 막혔을까? 야, 진짜 저는 미국에 있는 사람들 다 나와 있더만.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겨? 주말에 간만에 주말 한번 맡겼겠는데 안 어울리더라고. 나는 왜 그런지 아세요? 난 주말에 그러니까 바글바글한 데 가본 적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 약간 공황장애 올라오고 그러더라고. 사람 너무 많으니까 사람 구경이지 이게 뭐 결혼 구경인지 뭔 구경인지 알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판단을 내리시라는 거야. 아니요 선생님 그래도 야간에 사람이 쉬어야죠 이런 사람도 있고 뭔 상관이야. 나는 올빼미 쪽인데 반대인 사람도 있잖아. 이거는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있습니다. 너 새벽 근무가 좋다 나쁘다 이 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같은 상황에 같은 논리 적용하면 답이 쉽게 나올 것 같지만 그 상황이란 것도 다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자라든 딱자라의 답을 내긴 쉽지 않다. 무자라든 밑줄짝 동그라미 비유가 사용됐네요. 그러면서 비논리적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때그때 판단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너 그때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고 EX BU로 뭐가 나오고 있죠? 무 썰어내듯이 딱 잘라서 뭐가 오라 할 수가 없대요. 넘겨봅시다. 자,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간 정도에 끊어냈는데 여기서 끊겨냈네요. 심판판서 다시 한번 정리해봅시다. 과연 될지. 자, 뒷부분입니다. 예상보다 시험 범위가 많기 때문에 집중하고 내신을 외우셔야 된다고 아시겠죠? 제가 예신 내신 많이 들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온라인 친구도 마셔보세요. 노예 방주가 있거든요. 교회 안 다니는 노예 방주는 알더라고요. 노예 방주까지는 아는데 그건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노예 방주가 몇 층짜리인지 몇 층인지 알아요? 3층입니다. 자, 배웠죠. 그럼 뭐야? 이해했어. 이러면 안 됩니다. 3단 코스구나. 뭐라고? 3단 코스구나. 벌써 외웠잖아. 외워서 가야 된다는 거죠. 몇 명이지? 아빠, 아들 셋. 몇 명이구나. 아니요, 다 부인이 있어요. 그럼 곱하기니까 몇 명이야? 8명. 내신을 이렇게 외워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18살 때까지 계속 다녔는데 노예 방주는 알아요? 아니요, 아무것도는 아는 게 없습니다. 무슨 나무로 만들어졌는지, 크기는 어떤지, 몇 층이었는지, 인간이 몇 명 타 있었는지, 동물이 몇 명 타 있었는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착각만 안 하시면 내신 잘 맞을 수 있습니다. 아는 건 아는다, 모르는 건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수박 그거 딱 할다고 알아요. 수박 졸라 맛없는 과일, 줄무늬 있는 과일. 어느 정도 그 줄무늬 있는 과일은 맞잖아. 줄무늬는 그거 하나 맞춰놓고 다 한대. 나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해돼? 그러니까 나는 오늘 너를 이거 가지고 운명이에요. 우리는 이거 운명. 이성이고 동갑이었어. 큰일 날 뻔했어. 저는 그러니까 오늘 병원을 잘못 찾아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만났다니까요. 놀라워. 내가 오늘 너가 여기 오기 전까지 모든 일들을 예측한 거 알아 몰라. 카톡에 보냈잖아. 자고 있는데 소모가지고 온다. 잤지? 그리고 내가 당연히 약 안 먹었어. 그랬더니 약 안 먹었지. 근데 안 먹었다고 했지? 보세요. 본인이 또 부정을 하잖아. 나는 다 맞췄는데 제 카톡을 읽은 거야, 읽지 않은 거야? 하나, 둘, 셋. 읽지 않은 거죠. 이건 저에 대한 무시죠, 사실. 이건 무시입니다. 그것만 아시면 돼. 왜? 근데 얘는 왜 무시인지를 모를까요? 따라합시다. 남의 입장이 반대받기 때문에. 반대 입장이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저는 수많은 케바케를 주기 때문에 얘는 아직 반대 요런 입장을 받아본 적이 없구나 이 생각이 있는 거죠. 반대로 얘기할게. 나는 이제 밴드 우리 학원은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밴드에 올려달라고 했잖아요. 학교가 많기 때문에 헷갈려요 제가. 근데 뭐야 카톡으로 보냈죠.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제 수업 시간에 바빠 죽겠는데 카톡으로 보냈는데요? 아니요. 그건 또 저에 대한 무시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했잖아요. 모두 다 이 밴드에 올려주기로 했잖아. 카톡으로 보내면 그럼 뭐야 국어가 2개잖아요. 뭐 시험 범위인지도 몰라요 제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너 밥 뭐 먹었니? 밥이요. 이것도 무시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럼 뭘 먹었다는 거야. 그치? 너가 나중에 선생님 돼서 티자야 너 뭐 먹었냐? 점심 먹었냐? 네. 뭐 먹었냐? 밥이요. 기분 어때? 좀 그렇지. 돈가스 먹었는데 선생님 돈가스 역시 막내서 어제 돈가스예요. 이러면 같이 흥이 나잖아. 오히려 친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뭘 맞췄는데도 맞힌지 아닌지도 몰랐잖아 오늘. 그치? 거기 좀 집중하면 좋고 제가 아픈 친구들에게 위로를 드릴게요. 저는 아플 때 오히려 목을 더 쓰거든요.
그러면 연단이 되고 속도도 빨라지고 딕션도 좋아지더라고요. 이건 제 경험입니다. 개인적 경험이에요. 개인적 경험. 그럼 뭐예요? 문설문이겠죠. 이해되셨죠? 오케이. 칠판 봐서 여기 꼭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정리 한번 하겠다는 게 너무 길어 인간적으로 맞습니까? 네. 너무 길어가지고 정리 한번 할까 말까 고민 중. 아이 빨리 해야겠다. 자, 사회문제 해결글 갑니다. 처음에 채식이 나왔죠 앞부분에 그죠? 채식에 대해서 기존식단. 내가 이거는 뭐야 정답을 얘기해 준 거고 두 번째로 스파방종환이 최초로 어린이에 대한 인권을 얘기한 글. 예시로 또 마틴 루터킹 흑인 그 인종차별 관심 촉구했고 해결 방안 긍정적 변화까지 사회문제 해결글에는 다 들어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원문 글에서는 도시의 특징이 나와 있고 긍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지만이라 하면서 부정적으로 노동자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가장 중심이 되는 중심 단어만 이어절로서라면 무조건 야간 노동입니다. 이해되죠? 그리고 예시로서 태교 부부가 해서 여보 퇴근해서 난 출근해. 터치하는 부부의 예시를 들었어. 그죠? 그러면서 이게 미국 교수거기 때문에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라이터 보시면 자영업자가 쉴 시간이 없다. 야간 노동을 악순환 한다. 왜? 야간 노동이 다른 야간 노동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그래서 계속 소자국으로 뒷내용을 예측하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WHO가 얘기를 했대요. 세계 보건기구가 그 사회에서 그 이유가 있고요. 또 긍정적인 것도 했어. 본인의 주유소 알바 일화를 했다는 거죠. 저 벌써 외웠죠. 주유소인지. 근데 이 문제가 있다. 자발적인 강제니까 잘 생각해야 된다. 내가 알바할 때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있지 내가 알바가 아니었으면 졸라 괴로웠을 것이다 라고 얘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른쪽 뒤에 보면 우리 사회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야간 직업에 대해서 야간 직업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 사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미아원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내려가 보면 지금 사망, 부상 사례들이 많대요. 새벽에 일하면. 하에서 보면 3시간을 우리가 이 사람들이 낮 시간에 내가 양보를 하면 우리는 뒤처지는 거잖아. 거리가 깨끗해질 시간이 환경 미안에 건강한 생활이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당신의 선택 어떠니까 계속 묻고 있는데 우리가 이 글을 읽어보면 알잖아요. 만약 지금 글쓴이의 편을 들려면 야간 노동을 반대해야 돼. 야간 노동을 찬성해야 돼? 반대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신을 따라갈 때는 이 사람이 돼서 야간 노동은 안 좋은 거야. 저녁 일을 해. 잠이나 쳐자. 잘 쉬고 시간에 보편적으로 일 안 하고 이거에 박혀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해가 다 틀립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이 부분까지 잡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따 볼게요.